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암석 구조가 전부 자연의 손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거대한 바위가 얇은 가장자리에 균형을 잡고 서 있고, 산은 불가능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갈라지며 풍경은 마치 인공적으로 설계된 듯 완벽합니다. 일부는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힘으로 형성됐지만, 다른 일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암석과 석조 구조물들로 우리 행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노르웨이 케이라그 볼터는 두 개의 수직 절벽 사이에 단단히 끼어 있는 거대한 바위다. 마치 자연이 숨을 멈춘 듯한 농담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그 위치가 마치 그곳에 놓인 힘을 거스리는 듯 완벽하게 끼어 있다. 이 바위는 부피가 약 177입방피트에 불과하지만, 바로 아래는 약 3228피트 높이의 절벽이 내려앉아 한 걸음만 잘못하면 어두운 물속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다. 이곳은 울타리도 난간도 안전망도 전혀 설치되지 않아 바위 위에 서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균형과 절벽벽에 잡힌 바위의 고대적인 소나귀에만 의지해야 한다. 이상하게도 매년 수만 명이 사진을 찍거나 춤을 추거나 공중에서 손서기를 시도하면서도 바위 표면에서 절벽 아래로 미끄러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고독한 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좁고 바람에 씻긴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며, 긴장된 흥분 속에서 천천히 줄을 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최초의 카메라가 이 장면을 포착하기 훨씬 전에 현지 목동들은 이 바위를 갈라진 틈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사용해 불가능한 도약을 일상의 목축 생활의 평범한 부분으로 여겼다고 전해진다. 최종 작가는 미끄러운 화강 안판과 녹는 눈덩이를 가로지르는 몇 시간의 힘든 여정으로 등산객이 바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리가 떨리고 있다. 바위를 둘러싼 화강암은 비와 눈에 젖어 미끄럽고, 그 위를 건너는 발걸음은 매 순간이 위험과 맞서는 시험이다. 햇빛이 V자형 균열을 통해 어둠을 가로지를 때 전체 바위는 회색 돌벽 사이에 떠 있는 발사대처럼 빛나며, 두려움을 사진으로는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바꾼다. 겨울이 되면 빙판과 눈사태 위험 때문에 전체 코스가 폐쇄되어 바위는 매년 몇 달씩 바람만이 찾는 완전한 침묵 속에 홀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다시 찾아오면 등산객들은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 그 고요한 순간을 체험한다. 터키 카파도키아에 위치한 페어리 굴뚝은 멀리서 보면 땅에서 곧게 솟아오른 굴뚝처럼 보이며, 고대 사람들은 그 아래 복잡한 터널에 요정이 거주한다는 전설을 전했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풍경은 3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에 격렬한 화산 폭발이 남긴 화산재와 용암인이 층을 이루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화산 활동 후에 남은 부드러운 응회암은 바람과 빗물에 의해 빠르게 침식되었지만, 그 위를 덮고 있던 단단한 현무암은 훨씬 오래 버텨서 약 131피트 높이의 석기탑을 남겼고, 이 탑들은 서로 얇은 바닥 위에 놓인 듯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현지 주민들은 이 부드러운 암석을 직접 파내어 주거, 교회, 말마구간, 그리고 대규모 지하도시까지 구축했으며, 이러한 지하도시들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지하도시는 8층 깊이까지 뻗어 있었고, 통풍구와 우물, 그리고 몇 초 만에 적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겁고 견고한 돌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층에 함유된 다양한 광물 때문에 굴뚝두는 상아색에서 주황색, 분홍색까지 색이 변화하며, 햇빛 아래에서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몸처럼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 숙녀들은 화산암을 갈아 만든 안료를 사용해 예배당 벽에 간단한 프레스코를 그렸으며, 1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흐릿하지만 여전히 감지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에 수백 개의 열기구가 성림 위를 조용히 떠다니는 모습은 터키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여행 이미지가 되었고, 전 세계의 사진 작가들은 맑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서두릅니다. 이러한 지형은 바람과 물의 지속적인 작용으로 형태가 서서히 변하며, 오늘날에도 새로운 굴뚝이 형성되고 기존 구조는 점차 붕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열기구가 떠오르는 순간 석양빛이 굴뚝의 색채를 더욱 강조해 마치 거대한 자연 캔버스처럼 보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카이키티오 파고다, 일명 골든왁은 해발 약 3,690피트 높이의 산 절벽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바위는 높이 25피트에 무게가 674톤에 달하지만 아주 작은 한 점의 접점 위에 균형을 잡고 있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보인다. 방문객들은 바위가 한 번의 가벼운 손길에도 절벽 아래로 굴러내릴 것 같은 긴장감을 느낀다. 전설에 따르면 바위 위에 세워진 24피트 높이의 파고다 안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보관되어 있어 수세기 동안 이 돌을 고정시켜온 힘이라고 전해진다. 순례자들은 며칠 동안 도보하거나 사람들로 붐비는 개방형 트럭을 타고 상기슭까지 오며 그 고된 여정을 불편함이 아닌 헌신의 행위로 여긴다. 수백만 명의 남성 신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얇은 24캐럿 금박을 바위 표면에 한 겹씩 붙여 회색이던 바위를 구름과 향연 속에 빛나는 금빛 덩어리로 바꾸어왔다. 금빛은 햇빛을 받아 멀리까지 반사되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은 이 빛을 잡기 위해 일출부터 일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바위 주변에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그 향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강화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바위를 직접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 꽃을 올리고 조용히 기도한다. 두터운 금층 덕분에 골든록은 거대한 자연 반사체처럼 정오에 눈부시게 빛나고 석양에는 주홍빛으로 물들며 밤 안개 속에서는 촛불 아래 신비롭게 빛을 발한다. 밤이 되면 안개 속에서 촛불이 흔들리며 골든록은 신비한 빛을 내고 근처에 텐트를 친 순례자들은 새벽까지 머물며 빛의 변화를 지켜보기도 한다. 라리벨라, 에티오피아의 바위에 새겨진 교회들은 전통 건축 개념을 뒤흔듭니다. 이 지하 성지는 벽돌이나 모르타르가 아니라 10만 톤이 넘는 화산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복합 건물은 지표면 아래 39에서 49피트 깊이 잠겨 있지만 원래 설계자가 만든 배수 트렌치 덕분에 800년 넘게 건조하고 견고합니다. 현지 전승에 따르면 전체 건축은 24년에 완성됐으며 인간이 잠든 밤마다 천사들이 조각을 이어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십자가 모양 교회는 지표면 위에서 바로 아래로 깎아 만든 것으로 마치 땅에 새겨진 영적 인장처럼 보입니다. 방문객은 좁은 터널과 어두운 돌 홈을 따라 걸으며 햇빛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지하 세계를 체험합니다. 이 건축물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지 않고 어둠 속에 겸손한 헌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배 장소이며 흰 옷을 입은 맨발 사제들이 수세기 전과 같은 돌바닥을 걷습니다. 특이하게 고대 석공들은 거대한 암벽을 목재빔과 모르타르 이음새처럼 조각해 사라진 제국의 건축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간 작업자들이 하루에 몇 킬로미터의 암석을 깎아내는 동안 밤이 되면 천사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완성 속도를 높였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교회 내부의 벽면은 의도적으로 목재빔과 모르타르 이음새를 모방하도록 조각되어 고대 건축 양식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섬세한 조각은 수세기 동안 바람이나 비에 의해 마모되지 않도록 특별히 다듬어졌으며 오늘날에도 방문객들은 그 정교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수 트렌치는 복잡한 계단식 구조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돼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시즌에도 내부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합니다. 그 십자가 교회는 땅에 직접 새겨진 영적 인장으로 여겨져 신자들에게 신성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신비로 가득합니다. 스톤헤지, 영국. 바람 부는 평원에 4,500년 넘게 우뚝 서 있는 이 전설적인 석수는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증거다. 단순히 쌓아놓은 돌이 아니라 수직 기둥에 수평 돌대를 끼워 넣는 장목과 끼움 방식, 즉 목공 기술인 장목 맞춤법을 적용한 유일한 고대 구조물로 수천 년의 풍화와 변화를 견뎌냈다. 거대한 청석 중 일부는 웨일즈 산맥에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끌어오거나 떠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현대 장비 없이 어떻게 운반했는지는 아직도 엔지니어들을 난감하게 만든다. 건조한 석회암 고원에서 선사인들은 붉은 사슴뿔을 도구 삼아 대략 5피트 깊이의 원형 도랑을 파고 자랑스러운 파이 모양의 입구를 하늘을 향해 만들었다.
그 파이 모양의 입구는 하늘을 향해 뚜렷하게 열려 있어 고대인들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의식했음을 암시한다. 매년 여름 하지에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 수만 명의 방문객이 모여 첫 햇살이 석순 중앙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린다. 그날의 일출은 석순 전체를 붉게 물들여 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빛의 흐름을 재현한다. 첫 빗줄기가 돌원의 중심을 관통하면 인간과 광활한 우주 사이에 전기 같은 영적 연결이 형성된다. 회색돌이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어우러져 고독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곳을 거닐면 고대의 의식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진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 주변에서 화장된 인간 유골을 발견했으며 이는 석순이 오늘날의 천문 관측소가 되기 전 신성한 매장지였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좁은 돌틈 사이로 부는 바람은 때때로 낮게 울부짖는 소리로 변해 오래 사라진 영혼들의 속삭임처럼 과거를 되돌려준다. 바람은 좁은 틈 사이를 스쳐 지나며 마치 오래전 사라진 종교의식의 잔향처럼 울려 퍼진다. 석순을 둘러싼 원형 도랑은 정확히 원형을 이루며 입구와 중앙이 하늘과 맞닿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교함은 선사시대 인류가 자연과 별을 관찰하며 얻은 지식과 예술적 감각을 반영한다. 오늘날에도 석순은 세계 각지에서 연구자와 여행자들에게 영원한 미스터리와 영감을 제공한다. 모아이 석상들은 칠레 이스터 섬에 서 있다. 가장 가까운 대륙으로부터 2200마일 정도 떨어진 외딴 바다 위에 우뚝 솟아있는 이 거대한 석상들은 한때 눈부시게 번성했지만 영원히 사라진 문명의 비극적 모습을 담고 있다. 신처럼 위험 있는 외형 뒤에는 실제로 생명을 이어주는 표식으로 이 황량한 화산섬의 희귀한 지하 담수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정교하게 배치된 것이다. 고대 화산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면 시간이 마치 목을 조리고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수백 개의 미완성 석상이 그대로 흩어져 있어 마치 석조장인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보인다. 일부 거대한 석상은 아직도 원암에 반쯤 붙어 있어 제작자가 마지막 도구를 내려놓은 순간에 멈춘 채 영원히 서 있다. 대중적인 오해와 달리 이 석상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등지고 내륙을 향해 서 있으며 뒤에 있는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군처럼 땅을 응시한다. 발굴 작업을 통해 유명한 맨머리 밑에 숨겨진 거대한 시신과 수세기 동안 어둠과 흙이 감춘 정교한 문신들이 드러났으며 이는 석상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표식임을 보여준다. 연구자들은 로프와 리듬감 있는 걷는 동작으로 석상을 직립 상태로 옮겼다는 가설을 두고 논쟁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작은 복제본을 이용해 이 방법이 물리적으로 가능함을 증명했다. 이제 거센 해안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텅 빈 눈구멍은 조용히 인간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한다. 자연의 생명 근원이 완전히 고갈되면 가장 자랑스러운 문명도 결국 망각의 물에 잠길 것이다. 이 석상들은 단순히 조각상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살아있는 지도 역할을 한다는 학설이 있다. 석상의 발밑에 숨겨진 작은 동굴은 지하에 흐르는 물줄기를 직접 가리키며 그 물은 섬 전체에 희소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또한 석상들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있는 이유는 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기록하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고학자들은 석상의 몸통 아래에 남겨진 수많은 문신 무늬가 고대 주민들이 물을 신성시하고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 새긴 상징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문신은 석상 자체가 물과 연결된 영적 존재임을 암시한다. 섬의 주민들은 옛날의 작은 석상 복제본을 이용해 로츠프와 일정한 리듬으로 석상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걷는 방식을 실험했으며 그 결실제로 무거운 석상을 이동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미국 유타 사막에 위치한 밸런스드 락은 물리 법칙을 거슬러 가는 듯한 거대한 바위가 얇은 목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순간에 얼어붙은 모습이다. 전체 높이가 약 128피트이며 상고 바위만 해도 약 56피트 높이에 무게는 3,600톤으로 추정된다. 이 기이한 균형은 위에 놓인 매우 단단한 사암 블럭과 그 아래 부드러운 점암 기반의 지질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저맘은 바람과 비에 더 쉽게 침식되어 수백만 년에 걸쳐 하부 받침이 상부 블록보다 빨리 깎여 나가면서 점점 좁아져 중력에 거스르는 듯한 위험한 목 형태가 된다. 공원 관리인들은 지속적으로 좁아진 기반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는지 감시하며 오늘 보여지는 균형이 붕괴 과정의 일시적인 단계임을 알고 있다. 해질녘에는 바위 전체가 불타는 주황 빨강색으로 빛나다가 서서히 어두운 혈색으로 변한다. 너 동안 강렬한 햇빛이 바위 표면을 태우고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 바위가 수축한다. 근처에 있던 작은 동반 형성물은 수십 년 전 무너졌으며 이는 방문객들에게 밸런스 드락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차가운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수백만 년 동안 진행되어 온 파괴 과정 속에서 포착된 일시적인 자연 조각이라고 본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백만 년 동안 이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해가 완전히 저물면 바위는 은은한 보랏빛으로 물들어 밤하늘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을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지구의 지각운동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이곳은 전 세계 탐험가들에게도 유명한 신비의 명소다. 알나슬라 바위층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거대한 사암 블록으로 날카로운 균열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마치 외계 레이저가 베어낸 듯 보인다. 이 바위는 높이가 30피트 정도이며 수천 톤에 달하는 암석이 두 개의 작은 바위 받침대 위에 위태롭게 놓인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는 지구 지각의 자연 단층이 내부에서 바위를 갈라놓았고 수세기 동안 지속된 모래 폭풍이 마치 느린 연마기계처럼 균열을 매끈하게 다듬어왔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고대 사막 기후에서 드물게 발생한 동결 해동 주기가 초기 균열을 넓힌 뒤 바람 침식이 최종적인 광택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지질학과 인간 역사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곳은 수천 년 전으로 추정되는 고대 석상화가 아직도 표면에 남아있다. 여기에는 아라비아 말, 낙타, 인간 형상이 날카롭게 새겨져 있어 손길이 먼 옛날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 석상의 조각들이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바람에 깎인 표면에도 그 선명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놀라운 외관은 마치 외과적 절단처럼 정교하여 지역 전설을 낳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형상은 죽음의 신비한 힘을 품고 있으며 그 균형을 건드리는 자는 마을에 불운이 찾아온다고 전한다. 밤이 되면 균열 부근에서 약한 울림이 들린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이곳을 신성하게 여기며 접근을 꺼리는 주민도 있다. 아이슬란드 선 서북쪽 차가운 북대서양에 위치한 빗설쿠는 물을 마시려 몸을 굽히는 거대한 선사시대 샘물처럼 보입니다. 이름은 흰 셔츠라는 뜻으로 수천 마리의 바다새가 어두운 회색 바위 위에 남긴 배설물 자국을 의미합니다. 이 현무암 기둥은 높이가 49피트 정도이며 보는 각도에 따라 코뿔소, 용 혹은 노르스 신화 속 괴물처럼 형태가 변합니다. 썰물 때는 젖은 검은 모래 위를 걸어 아치 아래에 직접 설 수 있지만 물이 차오르면 길이 급히 끊깁니다. 수천 년 동안 대서양의 거센 파도가 바위 밑부분을 깎아 두 개의 큰 구멍을 만들었고 마치 얇은 다리 위에 서 있는 듯 보이게 했습니다. 다리가 점점 약해지자 엔지니어들이 콘크리트로 보강해 자연이 너무 빨리 바다에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은 화산 모래와 안개, 그리고 떠오르는 대가양에 돌이 된 트롤 전설이 어우러져 빗셀쿠는 북해안을 지키는 외로운 그림자로 남아 매년 여름 북극제비와 풀마가 어깨 위를 맴돌며 보살핍니다. 독아일랜드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거인들의 계단은 거대한 석조 벌집처럼 보이며 마치 고대 문명이 만든 미래적 구조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연구자들이 지질학적 비밀을 탐구합니다. 이 자연의 걸작은 약 4만 개의 육각형 현무암 기둥이 서로 맞물려 형성되어 있으며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 일부는 39피트 정도까지 솟아오르고 그 아래로는 92피트까지 바다 바닥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실제로 6천만 년 전 이곳을 흐르던 화산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급격히 식으면서 수축하고 갈라져 오늘날과 같은 날카로운 기하학적 블록이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몇몇 기둥에 거인 부츠, 소원의 의자와 같은 별명을 붙였고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해안 전설과 연결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초현실적인 석계는 거대한 전사가 적을 맞서기 위해 다리를 건설하려는 의도로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좁은 틈 사이에 부딪히면 갇힌 공기가 압축되어 저음의 휘파람 소리가 나며 마치 폭풍 속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하는 듯합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순간 공기의 급격한 압축은 낮은 음조의 울림을 만들어 마치 고대의 신전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석양이 질 때 어두운 돌 표면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수천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용암이 조용히 다시 살아나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은 신비로운 매력으로 가득합니다. 헤로사크 사이와 많은 바람이 몰아치는 높은 산맥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메가리식 복합체이며 그 신비로운 모습은 눈부시게 빛난다. 고대 잉카카 제국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이곳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2에서 22마일 떨어진 채석장에서 거대한 돌들을 끌어와 모르타르 없이 이음새가 면도날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맞물리도록 정밀하게 맞춘 결과물이다. 그 정밀함은 현대의 엔지니어도 놀라게 할 정도이며 개별 블록 중 일부는 100톤이 넘는 무게로 추정되고 이런 블록들은 지진이 발생해도 블록 사이에 미세한 틈새가 움직이지 않아 구조가 손상되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버텨왔다. 전체 길이는 1312피트에 이르는 3개의 뾰족하고 지그재그 형태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거대한 퓨마 영혼의 이빨 모양이라 전해지며 하늘을 향해 입을 활짝 벌린 모습이라고 전한다. 방어용 구조를 넘어 이 각도들은 봄, 가을, 춘분, 추분에 태양과 달의 그림자를 정확히 바닥에 드리워 천문 관측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해와 달의 위치를 정밀히 측정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수천 명의 방어 전사들의 시신이 이곳에 쌓여 회색돌을 붉게 물들였으며 그 피가 돌에 스며들어 전투의 흔적을 남겼고 그때부터 독수리 무리의 이동 경로도 크게 바뀌었다. 돌들은 서로 맞물려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며 그 균형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오늘날까지도 고대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방문객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를 전한다. 오늘날 방문객이 차가운 수천 년 된 돌 표면을 손으로 살며시 만지면 고요한 산분바람과 함께 고대의 숨결을 느끼며 그 거대한 역사의 위대함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조용히 겸손함을 느끼게 된다. 그 고요함은 밤하늘의 별빛과도 어우러져 영원한 평화를 약속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카로카로 중앙사막의 붉은 건조지대에 위치한 거인을 위한 버려진 놀이터처럼 보이는 장소이다. 수천 개의 거대한 화강암 구슬이 타오르는 태양 아래 흩어져 있는데 이 구슬들은 폭이 20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수백 톤에 이른다. 놀랍게도 이 바위들은 약 17억 년 전 지하에서 굳은 마그마가 서서히 식으며 형성된 뒤 양파처럼 층을 한 겹씩 깎여 원형의 핵이 드러난 것이다. 낮에는 온도가 113도에 달하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워 일교차가 극심해 바위가 칼에 베인 듯 깨지는 소리를 낸다. 야영객들은 어둠이 내리면 평원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종종 듣는다. 현재 원주민에게 이곳은 무생물이라기보다 꿈시간 전설에 등장하는 거대한 무지개뱀의 화석알로 여겨진다. 해돋이나 해넘이가 철분이 함유된 표면을 비추면 전체 계곡이 깊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사막의 고대와 비현실이 뒤섞인 풍경처럼 보인다. 바람은 가끔씩 모래와 먼지를 실어와 구슬 사이에 부드러운 숨결을 남기며 햇빛은 구슬 표면에 금속성 광택을 입힌다. 밤이 찾아오면 별빛이 사막을 은은히 비추고 차가운 공기가 바위 틈새를 타고 스며들어 석재가 서서히 갈라지는 소리를 증폭시킨다. 이 지역을 찾아오는 탐험가들은 종종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길을 따라가며 발자국이 사라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이 거대한 돌들의 신비를 느낀다. 전설에 따르면 무지개뱀은 이곳을 지나며 대지를 물들였고 그 알이 굳어 현재의 거대한 구슬이 되었다. 해가 지고 나면 붉은 광채가 점점 짙어져 마치 불꽃이 사막 위에 퍼진 듯한 장관을 만든다. 뉴질랜드 모에라 기바위는 잔잔한 젖은 모래 위에 흩어져 거대한 선사시대 파충류의 알처럼 보이며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와 조용한 해변을 감싼다. 지름이 약 10피트이고 무게가 여 톤에 달하는 매끈한 구형 암석이 수십 개씩 늘어서
방문객들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 유물이라 생각한다. 각 바위는 자연스러운 광택을 가지고 있어 햇빛에 반사될 때 은빛이 살짝 흔들린다. 일불부 바위가 갈라지면 석회석 결정망이 드러나 햇빛에 부드럽게 빛나며 하나의 핵을 둘러싸며 층층이 형성된 결정 구조가 보인다. 이 결정망은 내부에서 은은한 빛을 발산해 숨겨진 수정 심장처럼 보인다. 이 구형은 실제로 고대 해저 바닥에서 매우 천천히 성장했으며 하나의 바위가 현재 크기인 7피트 정도가 되기까지 400만 년에서 550만 년이 걸렸다. 주변 연약한 점토암 절벽이 침식되면서 새로운 바위가 계속 드러나고 오래된 바위는 조수에 의해 서서히 닿는다. 해안선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구형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해질녘 물이 얇게 깔려 젖은 모래를 붉은 거울처럼 만들면 둥근 바위가 들이오는 그림자가 마치 서사적인 꿈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완벽에 가까운 대칭성 때문에 18세기의 부유한 유럽 귀족들의 정원 장식용으로 작은 바위들이 도난당한 적도 있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탐험가들과 사진가들을 끌어들여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조형물을 감상하게 한다. 레바논 바알베크는 베카 계곡 심장부에 자리한 고대 신화의 발원지이며 태양의 도시라 일컬어집니다. 이곳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가장 위대한 석조 서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신비로운 구조물의 중심에는 각각 무게가 500만 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스포크넘블러록 3개가 자리하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진보된 크레인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기술적 도전입니다. 근처 고대 채석장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훨씬 더 큰 블록이 방치되어 있는데 건축가들이 이 블록을 신전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포기하고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800톤에 달하는 이 블록들을 거친 산악지형 속에서 어떻게 운반하고 높은 곳에 올렸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이며 고대의 건축 권리와 기술을 훨씬 넘어섭니다. 주변의 고요함 속에 목성 신전에 남은 6개 기둥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어 마치 거대한 신이 구름을 잡으려는 듯합니다. 오래된 회색 석재와 깊은 파란 하늘, 그리고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의 조화는 영웅서사의 숨결을 품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물은 오늘날 차가운 침묵 속에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거대한 돌에 영혼을 새기려 했던 고대의 야망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며 거대한 석재가 발산하는 차가운 감촉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의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알베크의 풍경은 회색 석재와 푸른 하늘, 눈덮 산맥이 어우러져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며 이 모든 요소가 영웅 서사의 숨결을 더욱 짙게 만든다. 나인마돌, 미크로네시아.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 떠다니는 이곳은 태평양의 베니스라 불리지만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수세기 동안 버려진 검은색 거성미로가 서늘하고 애잔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고대 건축가들은 차가운 현무암을 약 182만 6,733푼 정도 쌓아 주변 물 위에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려 했다. 그 거대한 현무암 구조물의 무게는 육지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건축물들을 압도할 만큼 어마어마하다. 이 거대한 구조물은 물에 잠긴 사무초 위에 솟아올라 수백만 톤의 산호 파편을 얕은 바다에 차곡차곡 쌓아 거의 100개에 달하는 비범한 인공섬을 만들었다. 수백만 톤의 산호 파편이 서서히 쌓이면서 물속에 떠오른 섬들은 각각 독특한 형태와 이끼가 뒤덮인 피면을 가지고 있다. 현지 구조는 이 섬들에서 통치했던 왕조가 무역과 의식을 엄격하고 두려움이 깃든 계층 구조로 관리했음을 전한다. 92개의 이끼 낀 섬은 좁은 운하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가라앉아 푸른 바다 아래 반쯤 잠긴 유령 같은 풍경을 만든다. 좁은 운하들은 물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라군 전체를 연결했고 왕조는 신성한 의식을 바다에 바치며 무역을 엄격히 통제했다. 극도의 고립은 이곳을 조용한 성역으로 만들었으며 드물게 찾는 방문객은 마치 잊힌 행성을 탐험하는 외로운 탐험가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오늘날 이 고요한 성역은 드물게 찾아오는 탐험가들에게 잊혀진 행성을 발견한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 고립된 유적은 약 1200년에 건설되어 앙코르와트의 황금기와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초기 건축과 같은 시기에 솟아났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거대한 복합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석조 도시로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콜롬비아 과타페에 위치한 엘페별은 깊은 푸른 호수들 사이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산으로 높이가 약 656피트에 달한다. 바위면을 따라 가로질러 있는 자연 균열에는 740개의 벽돌 계단이 뱀처럼 이어져 있어 마치 거대한 지퍼처럼 바닥과 정상을 연결한다. 계단 중간중간에는 작은 휴게대가 있어 등산객이 숨을 고르고 아래로 점점 좁아지는 호수 쇼얼라인을 바라볼 수 있다. 모든 계단을 오른 뒤에는 3층으로 이루어진 전망탑이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파노라마를 제공한다. 아래 펼쳐진 풍경은 거대한 수력발전용 저수지로 물이 차오르면서 주변 언덕들을 둘러싸 초록빛 섬이 수백 개씩 물에 떠 있다. 바위 벽에는 아직도 보이는 두 개의 흰색으로 채색되지 않은 거대한 글자들이 있는데 이는 인접한 두 마을 사이에 있었던 소유권 분쟁의 흔적이다. 이 거대한 바위는 1954년에 처음 성공적으로 정복되었으며 그때 젊은 친구들 무리 몇 명이 5일 동안 목재 말뚝을 박아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세계에서 가장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다. 특히 일몰이 될 때는 하늘과 물이 하나가 되어 황홀한 색채를 만든다. 지역 주민들은 이 바위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푸마푼쿠, 볼리비아. 전통 고고학의 규칙에 도전하는 푸마푼쿠는 거대한 존재가 포기한 미완성 현장처럼 보이며 돌 블럭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절단돼 있다. 해발 12,500피트가 넘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고온에 자리한 이곳은 고요하고 이상한 분위기로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표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바람은 끊임없이 휘몰아쳐 돌 위에 미세한 모래를 남기며 그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 고요함이 더욱 강조된다. 각각의 돌은 수십 톤에서 130톤까지 무게가 나가며 고대인들이 수마일 떨어진 채석장에서 어떻게 옮겼는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다. 이러한 거대한 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된 기술은 현재까지도 과학자들을 곤란하게 만든다. 푸마푼쿠의 핵심은 복잡한 H자 형태의 돌 블록으로 모든 면이 동일하게 정밀하게 깎여 마치 하나의 틀에서 만든 듯 서로 맞물려 거대한 돌레고 조각처럼 결합한다. 연구자들은 현대의 다이아몬드 핍 도구를 사용해도 이러한 정확한 각도를 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했으며 이는 최초 제작 방식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많은 돌에 눈 모양의 홈이 새겨져 있어 고대 건축가들이 용융금속을 부어 구조용 클램프를 만들고 지진에 대비하도록 설계했음이 밝혀졌다. 이 유적은 90도 각도, 완벽히 평평한 표면, 그리고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한 직선 드릴 구멍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는 서기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사용된 도구와 기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고베클리 테페는 인류가 문명을 시작한 시점, 즉 제로점이라고 불리는 곳이며 고대인들의 신앙과 지식의 발현을 보여준다. 고베클리 테페는 인간 의식의 깊은 곳을 파고들며 문명의 시작점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고대 성소는 안개 같은 시간의 흐름 아래에서 발굴된 최초의 사원으로 키자형 석기 기둥은 인간 형상을 본떠 만든 것으로 무게는 4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기둥은 마치 살아있는 인간을 연상시키며 그 위용은 당시 사람들의 조직력과 신앙심을 상징한다. 농업과 금속 가공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이러한 조직적인 건축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전체 고지는 수천 년에 걸쳐 돌 파편과 동물뼈를 층층이 쌓아 만든 거대한 인공 언덕이며 갈색과 회색이 뒤섞인 황량한 고원 위에 자리 잡고 공동체의 가장 신성한 기억을 묻는 조용한 의식으로 해석된다. 이 의식은 공동체의 가장 신성한 기억들을 조용히 땅 속에 묻어 영원히 보존하려는 목적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전체 매장의 10% 미만만이 발굴됐다고 추정하므로 아직도 주변 언덕 깊숙이 구조와 유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방문객들은 약 10,000년 전의 시간 속에 서 있는 듯한 정적을 느끼며 원시적인 비밀이 그대로 보존된 모습을 체감한다.
최근 설치된 현대식 보호돔이 선사시대 석원을 감싸고 있어 미래의 건축 기술이 인류 가장 오래된 유적을 부드럽게 보호한다는 역설적인 풍경을 만든다. 투명한 돔은 미래의 건축이 과거의 유적을 부드럽게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돌벽에 새겨진 독수리 조각은 알려진 가장 초기의 조각 예술일 뿐 아니라 영혼을 몸에서 해방시켜 영원히 푸른 하늘의 심연으로 날아가게 하는 고대 의식의 메시지를 속삭이는 듯하다. 일본 해안 깊은 푸른 물 아래 요나구니 기념비는 거대한 계단 피라미드가 바다에 삼켜진 듯 보인다. 이곳은 종종 동양의 아틀란티스라 불리며 그 기원이 자연의 결과인지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잔해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거대한 사암 구조물은 길이가 492피트, 너비가 131피트이며 해수면 아래 82피트 정도에 자리한다. 평평한 돌표면, 직각 구석, 넓은 계단식 테라스, 깊은 직선 홈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조각처럼 보인다. 강한 조류가 끊임없이 흐르고 매년 겨울이면 망치상어 무리가 찾아와 신비로운 폐허에 또 다른 경외감에 더한다. 만년이 넘은 인공 구조물이라면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기 전의 시대를 의미한다. 1986년 현지 다이버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 기념비는 과학, 지역 전설, 인간의 상상 사이에서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다. 그 거대한 계단식 테라스는 거인들의 발걸음 위에 서 있었던 듯한 인상을 주며 물속에서 빛이 반사될 때마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살아난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연대와 용도는 밝혀지지 않아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이버들은 급격한 조류와 얕은 물줄기 때문에 수면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분이 걸리기도 한다. 그 신비로운 구조는 아직도 과학자와 탐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인도에 숨겨진 카일라사 사원은 산비탈 안쪽을 정상에서부터 아래로 깎아 만든 거대한 구조물이다. 단순한 손도끼만으로도 단단한 화산 현무암을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형태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모암에서 깎아낸 이 사원은 바닥 면적이 유명한 그리스 파르테논보다 2배 정도 넓고 높이는 1배와 절반 정도 높다. 학자들은 이 작업에 20만 톤에 달하는 고체 암석을 신중히 제거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과정은 보통 위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파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8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석기 기둥이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천천히 벽을 스쳐 지나가며 조각된 인물들이 살아 움직일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그림자의 움직임은 방문자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조각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절벽 표면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수백만 년 전 지하에서 용용된 마그마가 식어 만든 돌을 만지는 듯한 차가운 감촉이 전해진다. 이 건축물은 단순히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을 차근차근 깎아내어 완벽에 다다를 수 있음을 조용히 전한다. 그 결과 사원 내부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건축가들은 위에서 아래로 파내는 과정에서 구조의 균형과 비례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파내는 방식은 고대 건축가들이 설계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복잡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음을 증명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복잡한 3차원 설계가 도면에 그려진 적이 없으며 알려지지 않은 장인들의 뛰어난 기억력만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원의 존재는 고대 건축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요르단의 페트라. 건조한 사막 풍경 위에 솟아오른 이 거대한 사암 경관은 평범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절삭한 결과물이다. 앞뒤가 131피트가 넘는 절벽 꼭대기에서 시작해 바닥까지 차근차근 파내었다. 신성한 고원 위에 높이 세워진 유명한 금고에 도달하려면 여행자는 먼저 800개의 거친 돌계단을 오르며 끊임없는 사막 햇빛 아래 인내를 시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2마리의 낙타가 나란히 지나기에도 겨우 충분한 좁은 굽이진 협곡을 지나게 된다. 하지만 고난은 방문객이 부드러운 소용돌이 무늬가 물결치는 동굴 공간에 들어서면 사라진다. 그 무늬는
바위에 갇힌 채 서서히 녹아내리는 유화처럼 색이 변한다. 고대 나바타의 건축가들은 주변 산을 가로질러 길이 282피트 정도 되는 터널을 뚫어 위험한 급류를 제어하고 수세기 동안 아래 골짜기를 보호하도록 설계했다. 그 터널은 급류가 산 위에서 흘러내릴 때 물을 안전하게 분산시키도록 정밀히 설계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아래 골짜기의 마을과 농경지를 물에 잠기지 않게 보호했다. 이 장엄한 유적은 사막 모래에 가려 조용히 잠들어 있었으며 현지 유목민들에 의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외부 세계와 격리되었다. 화려하고 정교하게 장식된 외관 뒤에는 더 조용하고 엄숙한 진실이 있다. 이 거대한 조각 구조물의 80% 이상이 실제로는 무덤이며 죽은 이를 위한 광활하고 침묵하는 돌 왕국을 이루고 있다. 그 비밀은 오랜 세월 동안 베두인 가족들만이 전해왔으며 외부 세계는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외부 탐험가들에게 길을 밝히지 않았다. 그 비밀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